오늘은 이제 수족 다한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땀이 나더라도 어느 곳에 땀이 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수족 다한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의학에서 한의사가 진찰을 할 때 환자가 들어오면 손맥을 보죠. 맥을 볼 때 맥동이라든지 맥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피부에서 땀이 났는지 또는 수장에 땀이 나는지, 손바닥에 또는 손등에 땀이 나는지 또는 촉촉한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지 또는 건조하고 뻣뻣한지 이런 걸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이나 발에 땀이 날 때도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수술 없이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족 다한증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시험을 보려고 해도 시험지가 다 젖어서 고민이라는. 그래서 이 볼펜이 번져요. 그거는 시험지에다 표시한 행위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연주자요. 연주하려고 그러는데 손에 땀이 나가지고 금방 또 나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괴로운 게 바로 수족 다한증입니다. 악화될 경우에는 정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한의학에서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악성적인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한의학적인 원인을 잘 찾으면 수족 다한증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는 대개 수족 다한증, 그러면 치료를 수술해서 치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보상성이라고 해서 가슴이나 등으로 땀이 많이 나서 손에는 땀이 안 나는데 물꼬를 다른 데 터준 거죠. 가슴과 등에 땀이 많이 나서 이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더 고민이래요.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원인에 따라서 침치료하거나 또는 한약을 투약함으로써 치료를 하는데요. 침치료는 대개 심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심정격이나 소장정격이나 또는 대장정격이나 이런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침치료를 해서 손발에 땀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약은 팔물탕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기혈을 돋군다는 것은 팔다리로 가는 양기를 제대로 순환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팔다리로 양기가 제대로 가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손발에 땀이 저절로 없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적폭령탕이라고 해서 심소장 관계에서 이건 소장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장은 요건 대장이고 요건 소장이에요. 인중. 요 인중이 너무 뚜렷해. 또는 너무 긴 사람도 있어. 또 너무 짧은 사람도 있어.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입술이 이렇게 올라갔죠? 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입술이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흠을 보는 거예요. 흠을 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손발에 땀이 많아. 그러면 이거 쓰는 거예요.
얼굴이 넓적하게 생겼는데 얼굴 때깔이 좋지 않아. 그러면 기혈이 나쁘구나 이걸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이쁘게 생겼어. 이쁘다. 좋아하죠. 이쁘면 가시가 있더라고요. 요새 장미 많이 피는데 보니까 가시가 있어. 이뻐가 딱 맞는데 가시가 딱 찔렸어. 이쁘면 성깔이 있어요. 그걸 가시라고 그래요. 성질이 예민해요. 그 화죠. 이쁘면 화다. 화라는 건 심장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것이 황련해독탕이에요. 황련해독탕. 말하자면 황련으로서 심장의 화를 꺼주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해독시켜주는 이런 황련해독탕이라는 약을 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원인에 따른 침치료나 한약, 투약을 함으로써 손발의 다한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수족 다한증의 치료 원리는 심은 주 변한이에요. 변이라는 건 소변입니다. 심장은 소변과 땀과 연관이 있다. 심장, 가슴이 두근거려. 멋있는 사람이 와서 손을 잡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린대. 그 바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그렇지 않아요. 좀 예민한 사람들.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긴장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 땀을 흘려요. 그게 바로 심주한이에요. 또 심주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긴장만 하면 소변 매려. 웃으면 웃는 거 잘 웃는 사람 있죠? 웃을 때마다 찔끔 소변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 심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울면서 소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찔끔. 그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잘 붉어지고 이쁘고, 이쁘다는 거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성깔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착해. 너무너무 착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땀이 나는 경우에는 바로 심장을 다스려주면 땀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수족 다한증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수족이라고만 그랬죠? 여기에 액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요 액이라는 건 뭐냐면 요 겨드랑이에서 땀 나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땀이 나가지고 이쁘게 화장하고 멋있게 차려입고 머리도 멋있게 했는데 여기 땀이 축축축 해쳐졌어. 무슨 일을 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요 심장에 속해요, 바로. 여기가 심장에 속해요. 그래서 심한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요거를. 심장과 관련된 땀이다. 그거를 요 겨드랑이에서 액한이라고도 그래요. 이 겨드랑이 액자를 써요. 액한. 알았어요? 그래서 심한, 액한. 그다음에 손발의 땀. 이것은 다 심장과 연관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성한 체질, 말하자면 심장과 관련된 체질은 바로 얼굴이 잘 붉어지는 사람, 또는 이마가 톡 튀어나온 사람. 요 이마 요새 넣는 사람들 많죠? 그것도 그대로 봐요. 성격이 급해져요. 이거 넣잖아요? 성격이 급해져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민해져요. 그다음에 이마가 넓은 사람 있죠? 전 넓어요. 눈이 동그란 사람 있죠? 그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펑 퍼지면 사람 있고요. 이렇게 함한 사람 있고 돌출된 사람 있어요. 코가 뾰족하면서 옆에서 볼 때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돌출된 형들이 바로 심장화가 동하기 쉬운 사람이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사람 있어요. 여기 많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주한에 의해서 바로
수족에 땀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족 다한의 주요 원인은 바로 심장의 화에 의한 것, 심장의 화에 의한 것. 말하자면 심장이 약한 사람이 언제나 손발에 땀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땀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소장의 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나 열이라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소장의 열은 특징이 있어요. 또 생식기적으로 아파요. 생식기가 이유 없이 아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화입니다. 생식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났는데. 근데 왔는데 보니까 이 인중이 길더라고요. 이렇게 된 사람도 그렇다 그랬죠. 또 인중이 뚜렷하게 안으로 쏙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또 인중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이 인중이 흐리면 애 잘 못 가져요. 이건 선천적으로요. 그래서 이 불임 환자 오잖아요. 딱 먼저 보는 게 요걸 먼저 봅니다. 요 인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심장열과 소장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명형 체질들은 대개 대소변이 시원찮아요. 대소변이 시원찮다는 건 오장육부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제대로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럴 때 양명형들을 대변이나 소변을 소통시켜주면 바로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땀이 안 나요. 희한하죠. 손에 땀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겨드랑이 땀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발바닥에 땀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대변을 잘 나가게 해주면 땀이 조절이 돼. 안 나. 그게 바로 양명형 체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위가 무력한 사람들. 위가 무력하면 어떠냐면 대개 보면 얼굴이 길어요. 그리고 눈도 좀 쑥 들어갔어요. 말도 힘이 없어요. 밥만 먹으면 항상 이렇게 위가 처져가지고 졸아. 더 기운이 없대. 이런 사람들이 위가 무력한 사람들인데 위장과 연관돼서 손발에 땀이 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위 무력을 치료해주면 손발에 땀이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손발에 땀이 나는 것도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에 땀이 나는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수술을 받지 않고 침치료나 한약 투약으로서 원인을 정확하게 한의학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주면 손발 또는 겨드랑이의 땀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